자, 두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김의겸 대변인 교체설이 모락모락.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헤어질 결심 요구를 받은 이재명 대표. 누구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을까요?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김의겸 대변인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대사가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유럽연합 EU 주한대사가 하지 않은 말을 브리핑한 일이 있었지요. 네, 그 EU 대표부 측에서 외교부에 본인들의 발언이 좀 진위가 잘못 전달되고 왜곡됐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지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이후에 논란이 됐던 장면들을 지금 다 영상으로 소개가 됐는데 자,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장면, 당무위원회 과연 만장일치였는가 아닌가 이게 좀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요.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낸 입장이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다. PR의 정의를 본인이 했어요. 스스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다. 그 정도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 통용된다. 여기 업계는 이게 무슨 업계입니까? 대변인 업계입니까? 이게 무슨 업계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무위원회 관련해서 한 설명이 이틀에 걸쳐서 약간 달라졌거든요. 그 정도는 통용되는 수준으로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을. 이와 관련해서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요즘에 뭐 현안 관련 목소리가 좀 많은데요. 관련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들어보시죠. 지금 최근에 확인을 좀 해보니까 80조 관련해서 만장일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야당 대변인을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오래 하셨죠. 예, 그렇죠. 네.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한 경우는 대개 대변인들은 언론에 네. 국민에게 단합됐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김의겸 대변인이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가 옳다. 음흠. 자, 두 대변인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윤석 대변인 그다음에 김인영 대변인 이 순서로 말씀해 주세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그 정도의 잔기술은 업계에서 통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같은 업계에 계신 셈이에요, 지금. 예. 그건 제가 동의 못해요. 같은 업계라고 볼 수가 없죠. 저는 저런 뭐 기술이 어떻고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요. 예. 잔기술은 뭐고 그러면 큰 기술은 또 뭡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대변인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실수하지 말란 뜻인가요? 그렇죠. 수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있지도 않은 만장일치라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럼 신뢰성 또 그 회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게 다 묵살이 되고 그럼 언론은 대변인을 통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 그럼 언론의 보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김의겸 대변인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숱한 논쟁의 중심에서 예.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얘기들을 양산했던 그 배경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그 정도 장기수는 업계 통용된다. 포함해서 아까 PR은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게 PR다. 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사실인 게 전제해서 예. 그걸 표현하는 그 약간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용인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당무위원이어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한 의원께서 그 뭐 정치 탄압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예. 절차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셨어요. 예, 예.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많은 의원들이 또 의견을 얘기해서 내용들이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그 표결을 하기 전에 그 뭐 한 의원께서 퇴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기권 퇴장이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했으니 그분을 빼고 이제 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찬성을 했으니까 만장일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는 좀 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께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그 김의겸 대변인께서 다시 그 정정해서 다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그동안에 이제 아까도 잠깐 화면에 좀 나왔는데 청담동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유 이유대사의 그 말. 관련된 것 다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유 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또 명확히 예. 인정하고 또 사과도 하셨거든요. 청담동 술자리 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다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영 대변인께서 만약에 그날 당무위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맡으셨다면 어떻게 설명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예. 이제 어쨌든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정치 탄압에 맞서서 예. 좀 단합해야 되고 결속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 당무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동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전반적인 취지를 가지고 예. 잘 했겠죠. 그럼 전해철 의원 거는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의 이제 여러 예. 명의 의견들 중에 한 의견을 얘기하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사실 그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뭐 사실 그 외에 다른 회의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근데 예. 그 중요한 것은 대변인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브리핑할 때에는 예.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뭐 통상적인 거 방식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그럼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한 브리핑 내용과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럼 그렇게 했었을 것 같다는 겁니까? 그럼? 뭐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렇게 똑같이는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똑같이는 하지 않아. 그 거기에 표현이나 좀 이런 답이 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표현이나 장기술이나 뭐 어깨 이런 표현들은 저는 잘 모르는 아, 제가 장기술 아직 이런 건 모른다. 대변인의 캐리어가 짧아서 그런지 예. 제가 아직 그걸 알겠습니다. 김민영 대변인께 제가 조금 질문을 좀 깊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똑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민현주 전 네. 의원께요. 일단 양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고요. 아까 네. 상황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네. 영상으로까지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다 소개됐거든요. 이쯤 되면 민현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김의겸 대변인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표 내야죠. 본인이 사표 내지 않더라도 당대표나 사무총장이 경질성이라고 발표를 하고 예. 그리고 교체를 해야죠.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라 경질성이라고 발표를 하는 게 예. 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예. 민주당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죠. 민주당을 위해서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사실 김의겸 대변인 같은 분이 계속 있어주면 사실 또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계속 있으면 국민의힘한테 네. 계속 계속 이런 실수를 하고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잖아요. 이런 업계라니요. 저도 19대 때 비례대표하면서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해봤는데 예. 이런 업계에서 이 정도의 거짓말은 통한다라는 거는 대변인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브리핑한다면 몰라도 예. 만장일치다 전원 동의했다 이렇게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대변인은 언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대변인 덕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대변인으로서 글쎄요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치명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된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인으로서는 이미 신뢰도를 잃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경질을 통한 교체가 답이 예. 아닌가 싶어요. 장윤선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판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면 그 앞서도 이제 나왔지만 예. 이제 그 반대 없이 통과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만장일치라고 고쳐 쓴 겁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만든 프레임에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에 측면에서 걸렸다. 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번뿐만 아니라 예. 지난번에 여러 차례 걸쳐서
실제로 많은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당에서 그 예.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아. 뭐 이 자리에서도 뭐 많은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저는 제일 야당인 민주당이 예. 저는 당원도 아니고 뭐 당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169석이나 국민을 대리해서 가 있는 헌법기관들이 예. 국민들의 우스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방 취재를 하면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만 예. 어찌됐든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하면 예.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거취는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성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변인단을 모두 교체한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더불어서 대변인이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대변인단을 좀 줄인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론 홍보 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언론 홍보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내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정리할 걸로 축소지만 보입니다. 강화한다. 약간 이런 방향으로 네. 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지도부의 방침이 좀 그런 걸로 여기 취재가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요. 지금 민주당 당직 개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네. 벌써 꽤 흘렀는데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당직 개편을 좀 할 건데 다만 사무총장은 지금 그대로 지금 조정식 의원이죠. 네.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네. 꽤 많이 들립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공식인데 그건.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이러저러한 예. 다양한 설들이 뭐 누구는 바꾼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지만 예.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는 있겠지만 그 밖에 다른 당직자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러지 않을까요? 저러지 않을까요? 라는 정도의 설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도부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당직 개편 얘기가 나온 것은 너무 원사이드하게 친명계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당직을 두루두루 좀 영입을 해서 좀 포용적으로 그리고 좀 그 다중다기하게 좀 예. 의미가 좀 잘 설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총장을 바꾸지 않겠다. 유임설이 예. 더 유력한 이유는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 간다라는 정치적 시그널로 이해해도 그러면 좋겠다는 사무총장이라는 생각이 자리는 듭니다. 총선 공천을 관리하는 자리니까 그겁니까? 총선뿐만 아니라 당의 뭐 인사, 예산 뭐 전반을 다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예. 조정식 총장까지 흔들면서 전반적으로 다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일원의 설명입니다.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인사들이 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도도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요건 좀 기다려 보면 어떤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박용진 의원, 뭐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시는 분인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쓴소리를 좀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정치 훌리건은 축구 훌리건과 똑같다. 당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살기 위해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딸과 헤어질 결심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헤어지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지도부 보고 지지층인 개딸과 헤어지라고 헤어질 결심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요 얘기였어요. 아까 제목에도 들어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얘기였군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지자들의 수박 깨기 같은 것 이재명 대표가 수박 깨지 말라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의 단결이고 그걸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단결과 총선 승리를 바라는 우리 당원들이 나서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버스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당원들이 해 주셔야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도 이제 원래 미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이제 나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의 징계청원 뭐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당내 갈등 요인이 되잖아요. 민주는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시민들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근데 뭐 그런 감정, 심정을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그런 말씀하신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표님도 힘드시면 힘드시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윤석 국민의힘 대표님께 뭐 남이당 사정이긴 합니다만 옆에서 항상 경쟁 정당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 박용진 의원의 오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였어요. 차라리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편이 더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도부가 이른바 강성 지지층인 개딸로 표명되는 강성 지지층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그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 분들이 주장하시는 거 저희 당이 공격 많이 받고 하는 상황을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물론 괴롭죠. 근데 더 괴로운 분들은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쭉 해왔었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도 당연히 그 지금 박용진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위기가 되고 당의 그 앞날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 너무 피해를 받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오래왔잖아요. 오늘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용감하게 저 얘기를 했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헤어질 결심은 했는데 과연 그 헤어진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럼 이제 이재명 지도부가 과연 저 얘기를 받아들여서 우리 당의 앞날을 위해서는 극렬 지지층과 어떤 뭐 거리를 둔다든지 해야 되겠다 이럴 결심을 하리라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지도부는 극렬 지지층의 극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탄생을 했고 유지되고 있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극렬한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양쪽 다 큰 책임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과대평가되는 과대하게 비중을 갖게 되는 양쪽 다 극렬 지지층 특히 요즘 민주당 쪽 강성 지지층의 얘기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끝까지 왔다. 거의 한계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강성 지지층이 조금 있죠. 문제가 있다. 이것도 살짝 말씀하신 거네요, 지금요. 있습니다. 그게 그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극렬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비중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렇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동영상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흐느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직접 민주 정치의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당은 그 다양한 어떤 지지층의 말씀들을 여과해서 표현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볼 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당의 양상은 그 본질에서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께요.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이제 헤어질 결심, 뭐 영화 제목을 따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한 박용진 의원이 혹시 향후에 총선 등등등 관련해서 이별을 그냥 어떻게 하는 이런 상황을 혹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런 의도로 뭐 명분을 쌓기를 하는 용이다라고 하기에는 당대표 출마도 하셨던 분이고 예. 꾸준히 이제 일관된 목소리를 그동안 내왔던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고요. 예.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우리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예. 내부 그러니까 우리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예. 우리 당원분들의 결속을 좀 당부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그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지지자라든지 당원이라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지지하는 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 어디까지만 해라 뭐 이렇게 하나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거꾸로 보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그 강성 당원들이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은 모두가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같이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당원과 지지자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지금은 당을 좀 결속을 시켜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단일 대우로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역할들을 서로 해야 될 때인데 예. 그럴 때 그 구성원 중에 한 축인 것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속력을 오히려 또 분란 속으로 가져갈 필요는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좀 전에 이제 당직 개편 관련해서 저도 이제 당직 기간이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아까 장윤성 기자께서 대변인단 전체가 뭐 다 바뀐다 이런 설명 좀 해주셨는데. 예, 그 뭐 기사가 이렇게 난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당의 이제 그 통합이라든지 결속을 위해서 당직 개편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당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민주당으로 하나의 또 통 크게 만들어 가자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거고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다 선당우사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결정이라도 따르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직 개편하니까 여기 김영경 대변인도 약간 좀 해당이 되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장윤성 기자 그다음에 민주당께 지금 이 헤어질 결심 이 부분과 딱 30초씩만 딱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장윤성 기자 한마디 해주시죠. 참여민주주의하고 인민재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사실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북한의 조선노동당,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당원이 제일 많대요. 4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원 교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만 당원 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당원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건지 민주주의자로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 전우님 한마디 해주시죠. 저 지금 박용진 의원이 지금 말하는 개딸과의 이별 그 이야기는 사실은 박용진 의원 뭐 당을 위해서 한 발언이기도 하겠지만 박용진 의원 개인의 앞으로 총선에 대한 공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좌표찍기를 당한 입장에서 박용진 의원이 개딸들에게 좌표찍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에서 지금 총선이 공천이 어렵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은 그 증거 자료를 남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 내가 이걸 극복하면서 다음 총선에 어떻게 임한다. 그런 차원의 아마 전략도 있고 민주당이 좀 더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과 관련된 얘기 이 정도 좀 정리하고요.